여러분들, 셀린 디온이 누군지 정말 궁금하시죠? 우리가 좋아하는 그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가인 My Heart Will Go On은 그 셀린 디온의 대표적인 곡으로서, 그러나 이 구멍땅은 인기를 얻자 에디트 피아프를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역경을 딛고 도전하는 올림픽 정신 그 자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봉주 최정화의 랑데부입니다. 오늘은요, 바로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 개회식 때 정말 우리 모두에게 찡한 감동을 준 셀린 디온이 노래한 림나 라모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파리 올림픽 개회식의 그 성화, 점화 직후에요. 브로콘을 대표하는 진짜 세계 최고의 가수라고 할 수 있는 셀린 디온이 등장을 했습니다. 개회식이 마무리되던 정확히는 7월 26일 자정 직전 현지 시간인데요. 프랑스의 파리의 그 깜깜한 밤을 하얀 조명으로 화려하게 빛낸 에펠탑 2층 테라스에 바로 그 정중앙에요. 에디트 피아프의 전설적인 샹송 림나라무 사랑의 찬가를 불러서 파리의 밤을 정말 활활 달군 이 열창의 순간 우리 모두 온몸에서 전율을 느낄 정도로 정말 찡했던 거 기억하시죠? 카메라가 에펠탑 무대를 클로즈업 하자요. 진주자수로 빛나는 그 순백의 그 실버 드레스를 입은 캐나다 퀘벡 출신의 가수 셀린 디온이 나타났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뻣뻣해지는 정말 이 희귀 신경질환인 전신 근육 강직 인간 증후군 SPS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이 병을 앓아서 정말 다소 수축한 모습이었지만요. 셀린 디온은 빗속에서도 정말 힘있게 시원스럽게 이 노래를 불렀답니다. 병을 고백한 지 약 1년 반 만에 기적을 이룬 것으로 셀린 디온 자신도 감격에 찬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정말 그 순간을 보는 저도 정말 찡했는데요. 이번 공연은 역경을 딛고 도전하는 올림픽 정신 그 자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셀린 디온이 누군지 정말 궁금하시죠? 셀린 디온은요, 1986년 캐나다 퀘벡에서 14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정말 음악적인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아주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요. 12살 때 첫 번째 노래를 녹음했고요. 이 노래는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이 되었고 그의 뛰어난 그 재능은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1981년에는요. 매니저이자 나중에 훗날 남편이 된 허네 엉즐리를 만났는데요. 허네는 그녀의 잠재력을 믿고서요. 자신의 집을 담보 삼아서 그 셀린 디온의 첫 번째 앨범을 제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셀린 디온은 프랑스어권에서 정말 큰 성공을 거두면서 스타덤에 이른 것입니다. 1990년 초반에 셀린 디온은 영어 앨범을 발매함으로써 드디어 국제 무대에 대대적으로 이제 진출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잘 아는 The Power of Love, Because You Love Me, My Heart Will Go On 등 정말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면서 세계적인 가수로 자리매김을 했죠. 특히 우리가 좋아하는 그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가인 My Heart Will Go On은 그 셀린 디온의 대표적인 곡으로서 정말 큰 인기를 세계적으로 끌었답니다. 셀린 디온은요, 지금까지 2억 장이 넘는 앨범을 판매하여서 팝 역사상 가장 성공한 아티스트 중에 한 명으로 간주되게 되었죠. 또한 라스베거스에 정말 오랜 기간 거주를 하면서 공연을 이어갔기 때문에 그 왕성한 활동을 계속해서 한 것이었죠. 그녀는 4번이나 그래미상을 포함해서 정말 다수의 음악상을 수상한 바 있는 정말 독보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온은요, 28년 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당시 올림픽 주제곡인
The Power of the Dream을 불렀을 때보다 이번 공연이 더 감동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세계 정상급의 디바였던 당시와는 달리 최근에 디옹은 이 병으로 인해서 많은 삶의 역경과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디옹은요, 2016년에 든든한 매니저였던 또 사랑하는 남편 르네 앙젤리를 17년 동안이나 투병 끝에 암으로 떠나보냈고요. 또 그 뒤에 음악적으로도 그녀에게 슬럼프가 좀 찾아왔었고 2022년에는요. 이 SPS에 걸려서 가수로서 노래를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러한 진단까지 받았던 것입니다. 2022년 12월 셀린 디온은요.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에서 눈물을 그렁그렁 머금은 채 SPS라는 정말 희귀한 난치병에 걸렸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무대 복귀가 어려울 것 같던 셀린 디온이 2020년 3월 공연 이후 정말 모든 대학을 다 취소했었죠. 4년 4개월 반 만에 처음으로 이번 파리 올림픽 개회식에서 공연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정말 그녀의 그 강인한 의지로서 꾸준한 치료와 관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지난달 공개된 그 다큐멘터리 나는 셀린 디옹, I am 셀린 디옹에서요. 매주 닷새 동안 운동과 물리치료 및 보컬 치료를 반복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또 이 다큐멘터리에는요. 치료를 받으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 포기하지 않는 셀린 디옹의 그 의지로 점철된 모습이 담겨 있었고요. 이번 공연은 어찌 보면은 목소리의 재활 치료가 정말 효과적이었다는 게 입증이 된 셈이기도 하죠. 얼마 전 미국 NBC 투데이 쇼에서요. 인터뷰 중에 눈가가 촉촉해진 셀린 디옹은요. 기어서라도 손으로 말을 하더라도 무대에 다시 오르겠다고 얘기했죠. 무대에 선 순간이 진정 그립다고 말한 것을 들으며 저도 정말 그 방송을 보며 울컥했던 기억이 납니다. 프랑스의 언론에서는요. 숨진 연인을 위해서 사랑의 찬가를 만들었던 20세기의 그 샹송 최고의 디바 에드트 피아프의 삶과 셀린 디옹의 삶이 묘하게 닮았다는 그러한 반응의 보도도 있었답니다. 다시 개회식 공연 현장의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셀린 디옹은요, 성화 점화 이후 열기구 모양의 성화대가 올라갈 때 카메라가 에펠탑 2층의 테라스를 비추자 은빛 드레스를 입은 셀린 디옹이 등장을 했고요.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첫 소절을 부르는 순간 모두 열렬히 환호를 했습니다. 몸짓과 하나하나가 드레스보다도 더 반짝이게 빛나는 것 같았고요. 또 이번 드레스는 크리스티앙 디오르 팀이 1000시간이 넘게 공들여서 제작한 수천 개의 진주와 500m도 넘는 프린츠가 달린 이 드레스는요. 정말 오랜 전쟁 끝에 승리라는 기쁜 소식을 안고 돌아온 여전사처럼 셀린 디옹을 돋보이게 했답니다. 이번 공연은요, 4년 4개월 만에 무대에 복귀한 것으로서 정말 그 힘찬 목소리로 3분 30초 동안 셀린 디옹이 노래하는 동안 전 세계는 숨을 죽이고 들었답니다. 저도 그중 1인입니다. 이 사랑의 찬가는 누가 처음 불렀는지 여러분도 이제 궁금하시죠? 네, 맞아요. 바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프랑스 샹송의 디바 에디트 피아프가 불렀는데요. 에디트 피아프는 1915년부터 1963년까지 살았으니까요. 47살의 나이로 요절하는 것 여러분 이 기회에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셀린 디옹의 공연은요. 에디트 피아프에 대한 헌사라고 프랑스 유력 일간지인 르몽드지는 얘기했는데요. 그럼 우리 이제부터는 에디트 피아프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에디트 피아프는요.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20세기 프랑스 최고의 샹송 가수로서 인정을 받고 자리매김을 한 가수입니다.
에디트 피아프의 삶은 정말 기구했는데요. 14살 때부터 고개사인 아버지를 따라 장터와 거리에서 당시 유행하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정말 처절한 외로움과 고통, 사랑의 기쁨과 상처가 녹아 있었기에 어떻게 보면 더욱더 강력한 호소력을 갖는 목소리로 프랑스 20세기 최고의 샹송 가수로서 자리매김을 한 것이죠. 어머니 역시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였다고 전해지는데요. 에디트를 낳자마자 외할머니한테 맡기고 사라졌고요. 아버지마저도 1차 대전 참전으로 떠나버려서요. 에디트는 할머니가 키웠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할머니가 그 일했던 장소인 그곳은 정말 많은 좀 불우한 아주 처지가 어려운 그러한 여성들이 많은 곳이었답니다. 정말 이 찌들은 가난으로 에디트 피아프는요, 제대로 잘 먹지도 못해서 3, 4살 때 각막염을 앓았고요. 눈도 별로 좋지가 않고 그래서 시력이 아주 안 좋았다는 것도 여러분들 이 기회에 알려드립니다. 다시 찾아온 아버지와 거리에서 노래를 불러서 돈을 벌었던 에디트는요, 15살에는 아버지와 결별을 하여서요, 혼자서 거리의 가수로서 생계를 이어나갔으니까 정말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어머니와 결별하고 버림받고 정말 기구한 운명이 어린 시절부터 있었던 것. 어떻게 보면 그게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에 다 배어 나오는 것 같죠? 에디트 피아프는요, 20살 때 파리의 그 삐갈 거리에서 노래를 하다가 우연히 그 캬바레 제니트 주인 루이 르플레의 눈에 띄었는데요. 잘 먹지를 못해서 키가 겨우 1m 42cm 밖에 되지 않았던 에디트는요, 작은 새가 노래를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몸집이 작았다고 합니다. 루이 르플레는요, 참새를 뜻하는 피아프라는 단어를 넣어서요, 라몬브 피아프, 작은 참새라는 그러한 예명을 에디트 피아프한테 지어주었습니다. 다양한 몸매를 더욱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요, 검은색 무대 의상을 주로 입었는데요. 이 심플한 검정 드레스가 어떻게 보면 에디트 피아프의 평생 트레이드마크가 된 것이죠. 캬바레 제니트에서 화려하게 데뷔한 에디트는요, 짧은 시간에 정말 스타가 되었는데요. 제니트에서 노래를 부른 지 한 7개월 정도 되었을 때 루이가 돌연 암살을 당해서 에디트는 다시 거리로 나와야만 했으니까 정말 이 힘든 인생의 점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절망 속에 에디트 피아프가 빠져 있을 때요, 작사가인 레모 아소가 나타나서 발성이라든가 악보를 읽는 거라든가 무대의 매너 등 정말 이 가수로서 활동하는데 중요한 여러 요소를 가르쳐 주었고요. 뮤지컬 아베스에 설 수 있었던 계기도 바로 이 레모 아소가 만들어 주었답니다. ABC 뮤지컬에서 노래를 부르던 첫날 객석에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우리도 잘 아는,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그 유명한 시인 장 꼭도가 거기 앉아 있었고요. 공연 다음날 파리의 역시 유력 일간지인 르피가르지에 장 꼭도의 글이 실렸습니다. 어떤 내용이냐고요? 궁금하시죠? 에디트 피아프는 재능이 넘쳐 흐른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여가수이다. 피아프 이전에 피아프는 없었고 피아프 이후에도 피아프는 없을 것이다. 라는 극찬을 장 꼭도가 기사로 쓴 것입니다. 극작가이기도 한 장 꼭도는요, 에디트를 무대에 세울 생각도 했답니다. 장 꼭도가 1940년에 썼던 희곡 냉담한 미남, 그쵸? Le Bel Indifférent의 에디트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인데요. 정말 에디트 피아프하고 장 꼭도는 예술적으로 많은 교감을 하면서 죽는 날까지 그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에디트 피아프는요, 연극과 영화에서 배우로 또 활약을 했기도 했고요. 직접 노랫말을 쓰면서 정말 다재다능한 그 재능을 선보인 것이죠. 400여 곡이나 되는 노래를 남겼는데요. 그 중에서 약 80여 곡의 가사를 에디트 피아프가 직접 쓴 것이라는 거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에디트가 선택하는 그 표현들은요, 정말 그 단어가 단순했지만 어떻게 보면 평범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어미들이었지만 사랑을 기다리는 이 사람들을 흥분하게 했으며 이별한 사람들을 어루만지고 위로하고 눈물을 닦아주었답니다. 이것은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가 삶에서 우러나온 삶의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944년에 우리에게도 이름이 익숙한 까바레 물렌 루즈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브 몽땅을 처음으로 에디트 피아프가 만나게 됩니다. 에디트는요, 이브 몽땅의 후원저 겸 매니저 역할을 자청했고요. 그와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우리도 잘 아는 라비앙 호스, 장밋빛 인생입니다. 장밋빛 인생이라는 걸 단 15분 만에 만들어서 정말 화제를 부르고요. 이 노래는 나중에 영화 사브리나에서 오드리 헵번이 불렀고 루이 암스트롱이 리메이크를 하기도 했죠. 그러나 이브 몽땅은 인기를 얻자 에디트 피아프를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정말 불쌍한 에디트 피아프죠. 에디트 피아프는 자신의 노래가 프랑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울려 퍼지기를 원했기 때문에요. 1947년에 미국 브로드웨이 플레이하우스 극장 무대에 올랐는데요. 미국 관객들은 처음이니까 에디트 피아프의 이 어두운 침울한 이미지에 별 호응을 하지 않았고 결국 실패를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디트 피아프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꿋꿋이 1948년 브로드웨이의 웩사유 무대에 올라서 어두운 이미지를 탈피하고요. 정말 부드러우면서도 당당함으로 무대를 제압하고 장악해서요. 대성공을 거두었답니다. 미국 공연 중에요. 세계 미들급 챔피언 권투 선수인 막셀 세르단과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됩니다. 물론 막셀은 세 아이의 아버지의 유부남이었지만요. 두 사람의 이 벅차오르는 이 사랑의 불꽃을 거부할 수는 없었답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의 사랑은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1949년 에디트를 만나기 위해서 뉴욕행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 막셀 세르단의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탑승객 전원이 사망을 한 이 사고로서 둘의 사랑은 정말 비극적으로 막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에디트 피아프는요, 막셀 세르단을 잃은 그 슬픔을 담아서 그 에디트 피아프의 최고의 노래 사랑의 찬가를 만들었으며 바로 이 곡을 이번 개회식에서 셀린 디옹이 불러 우리 모두를 찡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에디트는요, 이 사랑하는 연인을 잃은 이 슬픔을 극복하지 못해서 점점 더 술과 마약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에디트는요, 미국 공연에 이어서 사랑의 찬가, 빠담 빠담 등의 대성공을 무대에서는 화려하게 거두었지만 안타깝게도 개인적으로는 정말 피폐해져 갔습니다. 이후 샤를르 아스나부르와 음악적인 동지가 되었고요. 또 라솔리튜드로 너무 유명한 그리스의 가수 조르주 무스타키와 또 사랑을 하게 됩니다. 에디트 피아프의 사랑은요, 단 한 번도 오래 지속되지가 않았고요. 또 연이은 교통사고라든가 약물 투여로서 정말 심신은 더없이 망가지고 있었지만 에디트 피아프의 공연은 계속이 되었답니다. 1956년 미국 그 카네기홀 공연과 파리 하늘 아래, 그쵸? 술루시에 드 파리, 또 군주 라풀, 난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 je ne regrette rien 등의 정말 연이은 성공에 에디트 피아프는 무대에서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더욱더 빛을 발한 것입니다. 1962년에는요, 21살이나 연하인 청년 테오 사라와 결혼을 했고요. 이듬해인 1963년 3월 1일 릴르 오페라 무대에서 마지막 공연을 가진 후 프랑스 남부에 있는 별장에서 요양을 했고요. 1963년 10월 11일 에디트 피아프는 남프랑스에서
향수로 너무너무 유명한 고장이죠. 이 그라스에서 47의 나이로 생을 마감을 했답니다. 파리의 공동묘지 베르라쉐스에서 거행된 그 장례식에는요, 정말 수만 명의 파리지안들이 모였고요. 파리 11구에는 에디트 피아프를 기리는 에디트 피아프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사랑의 찬가 가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사랑의 찬가는 에디트 피아프가 세상을 떠난 연인, 죽도록 사랑한 막셀 세르낭에게 바치는 노래죠. 에디트 피아프가 정말 열렬히 사랑한 이 권투 선수가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을 하자 정말 그 연인을 잃은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고, 그 이후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 하더라도 당신만 있으면, 당신만 나를 사랑한다면 그 무엇이도 다 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의 가사를 직접 붙인 이 사랑의 찬가인 거죠. 남부러울 것도 없고 수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유명 샹송 가수가 사랑하는 연인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며 직접 쓴 가사랍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땅이 꺼져버린다 하도 그대가 날 사랑한다면 난 두려울 것이 없으리. 아침마다 사랑이 넘쳐 흐르고 내 몸이 그대 손 아래에서 떨리고 있다면, 컴컴한 어둠이 쌓이며 세상이 온통 뒤바뀐다 하여도 그대가 날 사랑한다면 그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그대가 원한다면 이 세상 끝까지 따라가리요. 그대가 원한다면 나는 머리도 금발로 물들이고 하늘의 달이라도 따다 바치려. 재물을 훔쳐올 수도 있으며 그대가 원한다면 나의 조국도 나의 친구도 모두 버리리. 비록 모든 사람이 비웃는다 해도 오직 그대를 위해, 그러다가 운명의 신이 당신을 뺏어간다 해도 그대만이 날 사랑한다면 영원이라도 가리라. 그러다가 운명의 신이 당신을 데려간다 해도 그대만이 날 사랑한다면 영원이라도 따라가리라. 오늘은 이번 파리 올림픽 개회식에서 세계인들 모두에게 감동을 안겨준 셀린 디옹의 사랑의 찬가, 그리고 에디트 피아프, 또 셀린 디옹의 자신의 최근의 그 역경을 이겨낸 삶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엔 어떤 내용을 할지 궁금하시죠? 우리 곧 또 다음에 만나도록 해요. 아비엔토!